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제한 유정입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으로 자막을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우리 말을 그대로 인식해서 자막을 넣어주는 기능인데요. 이건 아쉽게도 아이폰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안드로이드 폰도 영상 편집할 때 자동으로 자막 입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바로 네이버 프리즘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프리즘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원래 라이브 방송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유튜브, 밴드 이런 데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는 용인데 그 안에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아래 자동으로 자막을 입혀주는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제한 유정입니다. 저희가 네이버에서 만든 프리즘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펙트럼이 넓은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사용하는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플을 설치하고 들어가 볼 건데요. 프리즘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무료 어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폰트나 음악들도 무료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설치하시고 한번 열기를 눌러볼까요? 자, 여기를 눌러보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연결되어 있는 소셜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메일로도 계정이 생성이 가능합니다. 저는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즘 어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실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워터마크가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원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네이버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바로 워터마크 숨기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를 해주셔야 워터마크가 숨겨집니다. 자, 워터마크를 지웠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기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이 프리즘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밴드나 혹은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채널에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아마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라이브 방송보다는 가운데 비디오, 여기서 편집과 자동 자막을 넣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포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노우처럼 AR 카메라 기능이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비디오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찍혀있는 영상을 불러올 때는요,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모양을 클릭하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을 가지고 추가를 하나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추가.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불러오면 바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편집 메뉴를 보면 저희가 자르기, 배경, 화면 전환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속, 2배속, 4배속 혹은 뒤로 돌리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능하고요. 음악도 삽입이 가능하고 소리 같은 거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리기나 혹은 글자 쓰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중심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겁니다. CC. 바로 음성을 자막으로 입혀주는 기능입니다. 네이버에서는 AI 플랫폼, 즉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클로바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 안에서 우리 음성을 인식해서 자막으로 달아주는 기능입니다. 다른 기능보다 자막을 입히는 기능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제한 유정입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목소리마다 이렇게 자막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CC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CC를 눌러주시면 자막을 추가하세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막을 추가하면 저희가 기본 자막으로 넣을지 아니면 이 클로바 인공지능한테 부탁할지라고 선택을 하는데요. 저희는 자동 자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자막을 넣으면 클립마다도 넣을 수 있고요. 전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전체 분석.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에서 만든 프리즘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프리즘. 저는 프리즘 들었더니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스펙트럼. 되게 넓다. 기능이. 저 음성이 그대로 자동 자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우선은 자막을 조금 더 예쁘게 할 것인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자막들이 여러 줄이다 보니까 가독성이 떨어지죠. 자막들을 하나하나 자르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막의 디자인을 입히는 기능은요, 아래쪽에 반짝반짝 빛나는 표시가 있는데요. 이 표시를 누르면 기본적인 자막 스타일이 있고요. 밑에 스타일이 좀 달라지죠. 저는 이 자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화려한 자막이나 기본 자막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외곽선 처리가 되어 있는 자막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막을 선택을 하고 완료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플레이를 누르면 스펙트럼. 되게 이런 식으로 자막이 바로 한꺼번에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막들을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이는 게 자막인데요. 이 자막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화면에 하나, 둘, 세 줄이 있습니다. 세 줄은 너무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르기를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 나누기를 눌러주십시오. 나누기. 어디 부분을 나눌 거니까 그 다음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스펙트럼이 되게 높다, 뭐 기능이 많다, 이런 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런을 누른 다음에 선택이 되면 여기서 나누기 완료를 하십니다. 이렇게 줄이 바뀌면서 자막이 나눠집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기본적으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를 한 번 더 누르시고 기본적으로 누르시면 선택, 여기서 나누기 완료. 이렇게 세 줄로 나눈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펙트럼 되게 높다, 기능이 많다, 네, 이런 식으로 자막을 한 줄씩 한 줄씩 넣어주는 기능이 나누기 기능입니다. 반대로 합칠 때도 있겠죠. 다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 줄과 여기 있는 줄을 자막을 합치고 싶다 그러면 이번에 합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선택이 됐고요. 그 아래 걸 또 선택을 하게 되면 합치기 완료를 누르면 이제 두 줄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에는 줄을 나누면서 깔끔하게 한 줄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인공지능이 도와준 자막이라 할지라도 발음이 불명확하거나 소음이 들어가면 오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오타를 수정해 주셔야 돼요. 유장유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났어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글자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얘를 클릭을 하고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줄을 바꾸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누르면, 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제한 유장입니다. 저희가 네이버에서 만든 프리즘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프리즘, 저는 프리즘 들었더니 네, 저희가 원하는 나누기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있는 오타들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자막을 달아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프리즘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이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바로 아셨을 겁니다. 기존에 다른 편집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있죠. 그러면 거기서 기본적인 편집과 자막을 입힌 다음에 그대로 갖고 와서 프리즘 어플에서 밑에 자막만 다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리즘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편집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집 기능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체크를 딱 누르면요, CC 보이시죠? CC는 그 안에 자막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능을 보면요,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있고요, 영상의 편집 화면들이 보입니다. 그 위에 효과나 자막처럼 기능이 추가된 기능들은 위에 표시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편집을 다 끝낸 다음에 자막을 입히는 방식을 하는데요, 자동 자막 기능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영상을 더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처음부터 영상을 선택하셔서 갖고 오셔도 되지만 이 안에 내부에서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제가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요, 영상을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영상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컷 편집, 자르기 기능이죠. 예를 들어서 플레이를 하고 여기서 자르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가위 모양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자르기가 가능합니다. 자르기는 여기 있습니다. 자르기. 네, 그리고 이 정도 와서 다시 이 부분을 자르겠다 그럼 자르기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앞에 뒤에가 잘려지면 자르고 싶은 부분에다가 기준선을 갖다 놓으면요, 이 상태에서 여긴 휴지통을 누르면 그 부분이 잘라서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편집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 화면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배경을 누르시면요, 네, 배경 화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바꾸면 보이시죠? 영상 크기를 조절해 보세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조절을 하게 되면 네, 뒤에 배경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확대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아래에 보이는 기능 중에 이렇게 배속에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슬로우 모드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4배속을 누르면 네, 4배속 모드로 바뀌기도 하고요, 네, 되감기 모드면 되감기 모드를 눌러서 뒤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곳에서 음악을 추가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음표를 누르면요, 여기 음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음악들은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를 누르고 추가를 누르시면 되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내 기계,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음원도 갖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들어보시고 시간대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그냥 바로 풀로 해가지고 추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이 추가가 되면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어갔는데 제 목소리가 음악에 묻혔죠? 그러면 배경음악 소리나 내 음성 소리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소리 모양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악 소리와 원본 음성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효과를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효과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요, 영상 자체에다가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느낌을 그대로 주고 싶다 그러면요, 여기 있는 기능을 쭉 터치를 하시면 그게 시간이 쭉 가면서 효과가 반영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여기 터치를 하게 되면 네, 이 효과가 지금 이만큼 들어간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다른 걸 눌러보면
네, 지금 보이시나요? 이곳 효과와 이곳 효과가 전혀 다른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본 영상에다가 그 위에 필터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조금 더 화려한 걸 해볼까요? 약간 팡팡 튀기는 느낌을 좀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팡팡 튀는 느낌을 주고 이 정도 시작해서 이 정도 끝까지의 영상의 효과를 주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지루한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효과를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적용한 효과를 지우실 때는요, 적용하게 되면 노란색이 표시가 되는데요, 노란 색상을 누르면 지우기 버튼이 있습니다. 지우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효과를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체크를 눌러주시고요. 그 옆에 있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눌러볼게요.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터치하시면, 자,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는데요, 좀 전처럼 길이를 원하는 대로 저장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시간이 됐을 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버튼 누르면, 그리고 화면 터치를 한번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는 이런 효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중간중간 넣으면 지루하지 않은 영상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영상 위에다가 필터나 효과들 적용하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기능 중에 이 펜 모양을 많이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기 보통 보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펜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터치펜이 있는 분들은 여기다 글자를 적으면 네, 글자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기 모양을 누르면요, 네, 이곳에 그리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그리기를 눌러보면, 네, 지금 화면은 세로지만 저는 가로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다가 VR 세상으로 떠나자.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쓰게 되면요, 완료를 한번 눌러볼게요. 완료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글자 모양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자동으로 자막을 입혀주는 거, 그리고 그리기를 할 수 있는 거, 저는 요거는 기능들이 괜찮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동영상을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누르면 저의 스마트폰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 프리즘 어플은 자동 자막 기능이 강력합니다. 그런데 원래 기능인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기능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되게 강력한 기능이 있는데요, 어떤 기능이 있냐, 저희가 보통 라이브 방송 혹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파워포인트나 강의 자료를 보여줄 때는 컴퓨터로 이용했습니다. 프리즘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안에 있는 PPT나 PDF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디오가 아니라 라이브 모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레디를 누르면 어떤 채널에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채널을 눌러보면 채널들은 뭐 유튜브나 네이버 밴드나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유튜브하고 연결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연결을 하는데 이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브를 누르면 바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매직 툴 같은 걸 눌러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 방송을 할 때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에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동시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효과들보다 저한테 좀 유용한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화면을 이쪽으로 넘기면 텍스트를 먼저 넣을 수 있고요, 음악이나 미디어 파일을 먼저 넣어놓고 생방송 중간중간에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텍스트는 제가 넣어놨는데요, 한 번 더 넣어보면 텍스트를 누르면 원하는 텍스트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 원하는 시점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텍스트를 선택하게 되면 라이브 방송 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이겁니다. 스크린캐스터. 스마트폰에 파워포인트와 PDF를 띄우고 스크린캐스터를 누르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내 얼굴과 파워포인트를 같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스크린캐스터는 언제 할 수 있냐? 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옆으로 화면을 눌러서 저희가 고 라이브에서 바로 라이브 방송 시작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효과를 집어넣고 하는 방송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효과보단 중간중간에 텍스트나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밀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소스를 누르면, 자, 이 화면이
바로 방송에 송출이 됩니다. 자, 제가 이쪽에 라이브 방송 한 번 더 누르면 글자가 화면에, 제 화면에 보이는데 유튜브 화면에서도 보이는 거 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누르면 이렇게 방송하다가 이렇게 글자가 보여지는 걸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집중이라는 단어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라이브 방송 중에 이렇게 집중 글자가 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동시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스크린 캐스터라고 하는 걸 눌러서 스마트폰 화면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용에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스크린 캐스터를 눌러서,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고요. 여기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이제 가로 모드로 바뀌겠죠? 네, 이렇게 가로 모드에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처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생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장을 누르면 다음 장 페이지가 뜹니다. 네, 물론 내 슬라이드와 내 얼굴이 같이 보여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플마다 기능이 다르긴 하지만 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할 수 있는 어플들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카메라를 누르고요. 다시 돌아가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기. 제가 공유하는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고 다시 라이브 방송으로 돌아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여드렸지만 결국에 한두 가지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플을 설치하시고 바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에 도움되는 디지털 정보를 알려주는 디지털 생활 제한 유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